사실은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위성은 있지만 팩트를 들여다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D램에서 투자했던 시간, 노력 이것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뭐 시스템 하자. 근데 그럼 상식선을 생각하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고 벌써 30년째 떠들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번에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적자가 막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클 산업이고 뭐 시크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기는 한데 TSMC가 또 이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너무 메모리에만 의존하다가 반도체 산업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재무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강화하고 TSMC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주주들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감산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떤 식의 성과를 내느냐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었던 대로라면 이제 메모리도 시스템 반도체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 반도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삼성은 적자나는데 TSMC는 흑자나냐? 네. 이건 아주 심플한데요. TSMC가 용돈은 재주가 있냐 그거 아니고 TSMC는 재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팹리스한테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문형이니까 당연히 이제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높은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부품이 되면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받거나 뭐 이러질 못해요. 근데 주문형 제품은 우리 양법도 기성복을 사면은 30만 원인데 맞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주문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옛날에도 이렇게 떼돈 벌었냐 그건 아니고요. TSMC도 돈 번 거는 뭐 최근 한 5년, 10년 그 정도 그 이전에는 뭐 빌빌거렸죠. 왜? 주문하는 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진짜 운대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쪽하고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시스템하고가 한 회사에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이제 TSMC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1등이 애플입니다. 2등이 지금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이제 세계 1등하는 퀄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싸움하는 이제 AMD CPU를 만드는 이 세 놈이 거의 뭐 TSMC의 거의 3분의 2 정도 매출이 얘들로부터 나오죠. 근데 문제는 TSMC의 메인 클라이언트 이 세 놈 다가 우리 삼성의 경쟁자예요. 우리도 핸드폰 팔지만 애플이 핸드폰 팔지만 1, 2등 싸우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주문을 줬을 때 주기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내가 주문을 줬지만 그 설계 도면이 이게 삼성의 핸드폰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뭐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러지만 그걸 누가 믿냐 이거죠. 그래서 뭐 독립해서 별도로 분사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반도체 슈퍼 의뢰 길을 거기에도 그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써놨는데 한국도 TSMC처럼 KSMC를 만들었나. 삼성에서부터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갖고 들어가서는 일단은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손님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가 삼성한테 주문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걸 씻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이지 기술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내 기술이 그 기술을 가진 놈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절대 주문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이 우리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파운드리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마켓 쉐어 10%를 가졌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뭐 58% 거의 60% 가까운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삼성이 한 15.8 뭐 이 정도인데,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마켓 쉐어는 절반이 캡티브 마켓 쉐어. 삼성 자체가 쓰는 칩을 포함했을 때 15% 6%지 네. 삼성 것만 하게 되면 한 8% 뭐 9%가 안 돼요. 삼성 이외 나머지 것들. 그렇죠. 진짜 고객한테 받은 거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TSMC라는 것이 현재로 우리가 우리 자긍심에서 우리 삼성이 잘한다는 측면에서 뭐 TSMC를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팩트로 놓고 보면 TSMC는 적어도 삼성의 3배에서 4배 정도 사이즈고 또 이 외부 주문으로 보면 거의 그것의 이제 2배 이상의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근데 그게 세계 점유율 10% 5%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기업인데 우리가 3, 40
120%를 휙 뛰어넘을 수 있냐? 그거 현실적으로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기자님 같은 경우에 내가 주문을 맡긴다고 그럴 때 1등한테 맡길래 2등한테 맡길래 그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지 않습니까? 저게. 그래서 뭐 파격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하면 같은 기술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가격은 싼 건 좋은데 얘가 내 기술을 훔쳐갈 가능성이 있어. 이제 그런 이제 약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위성은 있지만 이게 안을 팩트를 들여다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D램에서 투자했던 시간, 노력, 정력 이것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뭐 시스템 하자. 근데 그럼 상식선을 생각하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고 벌써 30년째 떠들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제 그거를 사실은 반면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걸 갖고 싸워야 되냐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해서 싸워야 되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쟁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한국이 이쪽 전쟁에 다 말려 들어가 있는 전쟁 상태에서는 약점을 보완해서 군사력 길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그거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로 가서 전쟁을 해서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뭐 나중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뭐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뭐 육성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 지금 있는 타이밍에는 시간이 없다. 제가 만약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문을 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TSMC 혼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좀 그것도 리스크잖아요. 이게 얘네가 가격을 책정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있거나 혹시라도 분쟁이 좀 생겨서 중국하고의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주문을 낼 때 예를 들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주문을 낼 때는 분산시켜서 다 듀얼 뭐 3밴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삼성한테 좀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예.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삼성도 똑같이 핸드폰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기술 유출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유출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냥 못 만든다 삼성이. 그러니까 TSMC가 워낙 잘 만든 기술적으로도 봐도 굳이 삼성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7나노, 5나노, 3나노 이제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7나노까지는 삼성이 잘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미세 공정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나노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헛발질을 많이 했죠. 그 숫자가 작아질수록 미세한 그렇죠. 더 예를 들면 이제 뭐 몇 나노 하는 것이 반도체는 이제 회로를 똑같은 면적에다가 연필로 선을 몇 개를 그리냐는 건데 예를 얇게 들면 그릴수록 그렇죠. 14cm짜리 붓으로 그리는 것하고 7cm 붓으로 그리는 거하고 5cm, 3cm로 그리는 것 따라서 이게 집적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딱 화가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3cm짜리하고 예를 들면 14cm짜리로 그리면 양이 벌써 4배가 차이 나죠.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 1000분의 1 되는 것에 그보다 더 가는 가늘기니까 이거는 뭐 사람 신경보다도 더 가는 그런 정도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그 기술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냥 계속 갈 것 같지만 어느 상태에서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더 가는 뭐 지금 삼성이 2027년에 1.4나노 얘기를 하는데 원자의 크기가 한 20나노 그 이용스트롬 뭐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로 그릴 수 있는 요 선의 가늘기보다도 원자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 그 얼굴을 갖다가 나무 도장이 생기는데 그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바늘 끝에다가 원숭이 얼굴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작게는 어떻게 할래? 그게 지금 이제 원자 상태까지 지금 이게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기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삼성이냐 TSMC냐 여기서 결판이 나게 되죠. 근데 지금 있는 단계에서 놓고 보면 뭐 삼성하고 TSMC가 뭐 한 1, 2년 이 사이로 서로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3나노 쪽에서는 우리 삼성이 GAA 기술이라고 TSMC는 핀펫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객들이 아직 그렇게 안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수율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게 그 전체적인 이제 효율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됐다고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 대량으로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팔아놓고 광고했는데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치명타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좋은 놈한테 하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런티를 우리가 충분한 물량 또 품질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도체가 대단한 건 분명하지만 이거 200만 원짜리 핸드폰에 여기 들어간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셋업체 입장에서는 여기 반도체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절대로 이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회사보다는 약간의 이제 기술에서는 미숙해도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회사를 쓰는 것이 이제 빅가이들의 특성이죠.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겠네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이. 배터리 분야에서 요즘 한국 기업들이 워낙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근데 이 배터리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도 배터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한국도 잘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반도체만큼 잘할 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에 반도체를 또 뛰어넘느냐, 반도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배터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국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배터리 만들어서 뭐 하냐 그러면 전기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게 되고 시장이 있으면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IRA 갖고 이제 와글거리고 난리지만 작년에 미국이 전기차를 100만 대인가 그 정도 99만 대가 100만 대를 샀어요. 그 테슬라가 133만 대를 팔았고 1등인데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680만 대예요. 그래서 미국에 6.8배를 판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놈이 바로 CATL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CATL 배터리를 써요. 그래서 지금 그 기술에서 지금 한국에 3원 개 배터리 하지만 그것은 전고체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이제 기술이고 이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고체라는 건 이제 전에 그 가운데 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고체로 가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불도 안 나고. 그렇죠. 네. 거리도 힘들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뭐 아직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지금 배터리에서 그 지금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삼원계에서는 1등이지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타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1등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30년, 35년 이랬을 때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전부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 리튬을, 전 세계 리튬을 다 끌고 모아도 이게 배터리를 충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리튬이 아닌 다른 이제 물질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금에서, 바닷물에서 이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중국이 가장 빨리 나가요. 근데 지들이 가장 많은 수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3원계 배터리에서 1등은 맞는데 그걸 중국이 추격할 수 없거나 추격 안 하고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이제 다양하게 이미 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배터리에서 1등은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거북살스럽고 중국 1등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뭐 우리가 정말로 발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따라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중국이 배터리 원자재가 되는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의 생산량은 20%에서 한 30-40%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정연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전 세계 60%에서 거의 90%까지를 중국이 커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원재료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차하면은 언제든지 중국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제 배터리 산업이에요. 소재를 공급 안 해버리면. 그렇죠. 네. 한국 죽이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놓고 보면 이제 한국에도 보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 주가가 6배 올라갔네, 7배 올라갔네 그러는데 배터리 회사는 주가가 다 엉망진창인데.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도 보면은 테슬라부터 이익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그 이유가 보면은 시장이 50% 100% 커지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에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의 속도는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박 터지는 게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80몇 개나 돼요.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제 빅3, 빅5만 보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소나기 하나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엄청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우리 용산에 예전에 보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조립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전자 제품이거든요.
배터리 사고, 바퀴 사고, 전자부품 사서 조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한국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배터리 회사는 주가가 빠지거나 빌빌거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골드러시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49년 8년에 그 미국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됐을 때 누가 돈 벌었냐? 금을 캔 사람이 돈 번 게 아니고 청바지 장사하고 수은 장사가 돈을 벌었다는 거죠. 어떤 놈이 금을 캐든 간에 금 캐기 위한 청바지 작업복은 있어야 되고 그게 리바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캐갖고 왔을 때 그것을 정련하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는 수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놈이 배터리를 만들지 간에 소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많을수록 배터리 회사가 많아질수록 소재에 대한 수요는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배터리나 전기차 회사들의 뭐 수익이나 주가는 진동치 않은데 소재 회사들이 올라간 게 난리가 난 게 이제 그 이유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이익이나 뭐 이걸 반영하고 있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거는 거의 테슬라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테슬라도 130만 대 겨우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 2등에도 벌써 8등 하는 회사 시가총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벌 이익을 다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도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폭등을 했지만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국의 애국심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테슬라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뭐 캐시우드가 난리를 쳐가지고 갔은 거지만 주가가 60%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런 로머터리얼 관련되는 소재 관련 회사들도 이제는 이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이제 그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여기 조금 궁금한 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나 소재 회사들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되는 싸움인가요? 아니면 공존해서 같이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회사도 잘하고 한국 회사도 잘해서 같이 잘 갈 수는 없나요? 제가 볼 땐 시장은 두 개로 구분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전쟁을 하지만 미국이 분명하게 선언한 게 배터리 전쟁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도 크게 두 부류로 그 AS하고 CS 시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로 두 개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미국이 그 미국이나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소재를 쓴 배터리가 아니면 보증 안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편가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거는 애초부터 못 쓰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중국 계열의 이 마켓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 미국 계열의 시장이 하나 형성되는 시장의 양분화,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붙을 가능성이 더 괴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개 다를 해야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슬슬 발을 빼고 이제 미국에 그 올인을 하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중국의 그 차별화된 또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 것도 물론 하나 있지만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이 100만 대인데 중국이 680만 대라고 하면 이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인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았을 때 경쟁이 생기는 것이지, 경쟁 치열하다고 거기서 공동이 빼가지고 경쟁 없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듯한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IRA 갖고 우리가 그 난리를 치지만 그 우리 바로 집 옆에 차 타고 1시간 40분이면 이제 미국 시장에 그 7배 가까운 시장 옆에 있는데 이걸 굳이 외면하고 이 비행기 타고 13시간 가는 그쪽에서 보조금 줄까 말까 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보조금 달라고 또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냐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감정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이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맞는 말씀 같습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럽만 집중했을 경우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느냐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